전남도의회 박형대, 오미화 의원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이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생활과 직결된 2026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54개 사업이 강화되거나 보완됐습니다. 장흥에 3대째 책방 운영을 이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한 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책방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특보는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복지센터 앞에서 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가라앉고 있는 광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 위기와 광양항 물동량 정체,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수소환원제철과 미래 첨단산단 조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현 시정 운영을 겨냥해 성과 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특보는 32년 경력의 공직자 출신으로 광양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책과 닿아 있는 선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12곳에 승기를 꽂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이 최대 승부처로 본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3석 중 2석을, 기초단체장 66석 중에 46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허니문 효과가 관건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 심판의 성격이 짙을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치적 구도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천 경쟁이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표심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제3정당의 약진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구 재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우세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 되거나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역 민심입니다. 지역 소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균형 발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들도 표심을 흔들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청년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광양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습니다. 출산과 돌봄, 청년과 노년, 주거와 문화, 안전과 환경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바뀌는 광양형 시책은 모두 6대 분야 54개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복제,
경제, 문화, 생활, 농어촌, 안전,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시책이 보완됐습니다. 먼저 여성 아동 분야에서는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는 아동 체감형 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오는 3월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감면 대상자는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엽산제 지원이 이어지고 출생 축하금은 첫 돌부터 네 돌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 체험 중심의 안전 건강 교육이 강화됩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분야에서는 교육비와 주거, 삶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전국 시단위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이 도입돼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작은 결혼식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협약은행을 확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전립선과 남소 암 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습니다. 노인과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상포진과 독감 예방접종 지원이 늘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와 스포츠 강좌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도 행복카드 지원 확대와 전동 보조기기 배상 책임보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직업 재활시설 확충 등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경제, 문화,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 편의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이 광양 앱을 고도화해 행정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독서 포인트제 시범 운영과 문화 누리카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됩니다. 농어촌과 안전, 환경 분야에서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진단으로 농가 안전을 강화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실내 공기질 간이 측정기 대여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광양시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과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오미화 의원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대 오미화 의원은 8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도민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민과의 소통이 부실하고 최근에는 반대 의견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시장과 도지사, 청와대의 힘이 아닌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요구안을 발의하고 공동 발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교육 분야 통합을 위한 법안 준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은 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 전남 대통합과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도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 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도 양 시도 통합에 적극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무안반도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목포 무안신안 선통합 추진 주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목포와 무안, 신안 등 3곳도 지역민의 수건인 만큼 무안반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반도 통합은 앞으로 영암과 해남 등 인근 지자체를 아우르는 인구 50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흥에는 80년 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일상이 된 지금도 이곳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대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석 씨. 최 씨의 책방은 장흥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44년 문을 연 뒤 8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책장 사이로 최근 출간된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은 책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에겐 동네 도서관이었고 어른들에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서점 주인분들이 워낙 따뜻하시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책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서점에 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1955년에는 장흥중 고등학교 교지인 억불 창간호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완도와 강진까지 책을 공급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변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늘면서 책방을 찾는 발길은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카페 같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대신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을 해왔다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느 문화의 한 축은 장문화당 서점이 담당해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서점을 지탱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기억과 시간을 함께 품어온 공간으로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시민단체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미국으로 압송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남 비상행동과 전남 6.15 자주통일평화연대는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무력 침공을 하기 위해 마약 퇴치라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중단과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 중단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조위가 유가족 설명회를 11차례 열고도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사조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고 경과와 비행기록 장치 분석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문서는 7월 19일자 설명회 자료 한 건뿐으로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인 로컬라이저 구조 안전성이나 기체 결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하고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